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든 그냥 뭐 한글 파일이든 뭐든 이제 위키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코드펜을 만들 수 있고 저장한 다음에 요거 넣고 요거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jQuery 넣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아웃백 요 사이트에 대한 그 사이트 리뉴얼 건을 사업을 따왔다. 그게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이거 당장 이제 리뉴얼 하래요. 그런 상황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조사죠.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을 다 들어요. 다 들어서 뭐뭐뭐를 해달라. 산뜻한 분위기로 바꿔달라. 지금 너무 이제 약간 무겁고 무거운 사이트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바꿔달라. 사실 그렇게는 안 오고 보통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이트가 너무 오래됐을 때 이거를 보통 이제 이런 회사는 보통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이 사이트 보고서 이 사이트가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 최신 내용을 한번 반영하느냐 이런 걸 보고서 기업이 얼마나 활동성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뭐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아웃백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중요해. 아웃백 오버하는 게 아니라 사원도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진짜 아웃백에 관련된 요새 이슈라던가 아웃백이 어떤 그 역사, 아웃백 역사 그걸 다 봐야 돼. 창립자의 마인드 뭐 이런 거. 마치 어떤 사람을 되게 이제 철저히 분석하듯이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존 사이트 이용자 분석. 자, 아웃백은 누가 이용할까요? 아웃백 사이트를 들어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이트를 리디자인해야 된다. 예쁘게 만들어야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이트를 누가 보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까요? 고객도 들어오겠죠. 왜냐면 고객은 보통 뭐 제휴 정보나 할인 정보나 보통 위치 정보나 아니면 주문이라던가 뭐 이런 예약이라던가 뭐 적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예비 가맹점주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멤버십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빼놓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멤버십 같은 게 없다, 일반 사용자에 대한 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아무튼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 사용자를 이용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 일반 사용자는 무슨 목적을 갖고 구성하고 예비 가맹점주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은 그 목적은 굳이 안 적어도 주주는 이 사이트가 얼마나 이제 탄탄하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기존 사이트의 정보 구조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 사이트, 현재 사이트의 정보 구조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포포를 위해서 한 페이지만 하지만 사실 나한테 이런 사이트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메인 페이지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내가 다 파악해야 돼요. 얘를 빼 말어 막 그거부터 다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에는 전면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메인 페이지의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사이트는 그 정보들이 약간 묶여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브랜드와 관련된 페이지 몇 개, 메뉴와 관련된 페이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안에 뭐가 있다. 아웃백 스토리가 있다. 이건 간단하게라도 적어야 돼. 여기 안에는 내용이 내용은 내용이라 적고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비프 이야기 여기에 내용은 이런 게 있고 자 이렇게 다 적어요. 다 적었죠? 그러면은 아웃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 나는 이제 실전을 상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포폴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 기존 사이트의 문제라는 게 정말 어디가 뭐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차이에 갭을 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객이 되게 좀 명확하면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요거 위주로 가면 돼요, 수정을. 근데 고객이 너무 오래됐어요,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비전문가. 그럴 때는 이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해가지고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누구 기준이다? 이건 사용자 기준이 그냥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까 뽑아낸 그 사용자별 있죠. 이렇게 나중에 사실 이거를 나중에 가서는 이거는 그냥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30대 여성 직장인 김민경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의 방문 목적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민경 씨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럼 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사이트를 보는 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게 뭐 정말 이제 큰 사이트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 하는 회사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작은 회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트가 많이 들어왔다. 이러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팀장이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빼고 약간 정석으로 하는데 를 위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 기존 사이트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를 하나 상정해 놓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얘가 이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미 가맹점주 입장에서 하면은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이런 걸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걸 해서 어떻게 한다? 문제점을 싸그리 모아야 돼. 분석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또 조사를 하려면은 경제상 벤치마크를 할 수밖에 없다. 아웃백이면 TGI 해놓고 TGI도 그냥 TGI 해놓지 말고 이렇게 우리 위키모법 넣으면은 나중에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TGI를 또 볼 수 있으니까 팀원 입장에서도 야 조사한 거 줘봐라고 할 때 바로 딱 이거 보내주는 게 PPT 파일을 막 압축해서 보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단순히 강점, 약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조사가 끝났다. 그럼 이제 기획을 해야죠. 오케이? 여기까지? 기획을 하는데
참고로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창작 포프를 만들 때 리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이대로 하면은 말이 되는 사이트가 나와요. 디자인 아무튼 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나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갔던 정보를 우리가 막 기존 정보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대충 이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도 순으로 내가 다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벤트.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아웃백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고급 브랜딩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거의 다 깔려있어요. TG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이벤트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결정된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게 결정된다. 내가 어떤 사이트를 리디자인 하려고 해. 근데 어떻게 예쁘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차라리 이 사이트를 막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해서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사장이라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 중요한 순으로 다 나열을 하다 보면 뭐다? 요새 원페이지 방식도 있지만 양이 많으면은 어느 선에서 끊어야겠죠. 여기까지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건 왜 하는지 알겠죠? 메인 페이지에 뭐가 들어갈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새 사이트 정보 구조도 이거는 사실 기존 거 복붙해도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다시 바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사이트 여기에 왜 이게 들어있네?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일부러 중복해서 놓는다던가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현재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했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이걸 어떻게 주물러야 될지 알고 있는 상태가 됐을 테니까 새 사이트 정보 구조도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메인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 우리가 요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추려냈을 테고 그 다음에 GMB가 뭔지 알죠? GMB가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사이트마다 있는 요거가 GMB 요거는 이제 뭐 기존 GMB는 분석해도 되는데 이제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정보 구조도보다는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한데 메뉴를 어떤 거 할 거냐 요 정보를 그냥 쓰면 돼요. 맨 처음에 옆에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 안에 뭐가 있다? 아웃백 스토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뭐다? 바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요새 뭐가 붐이에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붐이 있어요. 딜리버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조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딜리버리를 빼야겠다 밖으로. 이게 승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 조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이쁘기가 아니라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편리하게. 자, 그래서 그럼 새 정보 구조 이거 새 메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있다면 그리고 모바일이 좀 다르다면은 좀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의 뭐 비슷하니까 PC랑 필요하면 만들고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셉을 정해야 돼. 이제 이 디자인 하려면 항상 컨셉이 있어야 돼. 컨셉이 무조건. 근데 보통 이 컨셉은 다른 사이트를 많이 보면은 뭔가를 뭐 합치거나 뭔가를 따라하거나 그러시면 되겠죠. 컨셉은 요 단계에서 있어야 돼.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프로토타이핑. 이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트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그냥 포토샵으로 시안 잡아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대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요새는 약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오븐이나 아니면은 피그마 같은 거 이용해서 프로젝트 여기 보면 아웃백 리디자인 이렇게 사이트 큰거 근데 만들 때 하고 로그인 없이 보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15는 페이지 추가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대충 잡는 거야. 대충 포토샵이랑 비슷해요. 여기다가 상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쉽게 해놨어요. 아무튼 요거 포토샵이랑 비슷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한 다음에 요거를 우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웹 테스트 새 창으로 보기 저장하고 새 창으로 보기 여기서 이제 고객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고객이 여기서 이것도 가능 뭐다? 클릭 같은 것도 걸 수 있어요. 링크 연결하기 통해서 두 번째 페이지 그러면 고객이 정말 이거를 어디 갔냐 어디 갔어? 그럼 정말 이거 딱 클릭해보면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약간 브랜드 사이트나 회사 홈페이지처럼 디자인이 UI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잘 안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이 어떤 기능을 넣어달래. 근데 그 기능 고객이 말로 설명하는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럼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이거 맞나요? 라고 컨펌을 받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뭐다? 기획자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획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디자이너가 이거 보고 바로 만들면 되고 또 이거 보고 개발자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요거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 요걸로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은 빠르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고객이 이거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닌데요? 이 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포토샵으로 다 그려놨는데 이 방향이 아닌데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이걸 다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은 이제 디자인 시안 작업 하고서 그 다음 뭐 한다? 코딩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정리 이렇게 이제 실무에서 진짜 약간 내가 정말 돈 받고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서 어떤 의뢰에 대해서 정말 사이트 전부 다 모든 페이지를 내가 다 리뉴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죠. 그 고객이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해야 돼. 그렇게 똑같이 만들더라도 기존 사이트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취업용 포폴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트를 리뉴얼 하려고 해. 그러면 사실 보통 딱 막막한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쟁성껏 해보고 한번 문제점이 나오고 디자인 상품 정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열해가지고 메인에 보여줄 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나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들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들인 시간만큼 막막할 때 좋다. 끝.